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TV 보다가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것 같으신가요? 특히 퇴직하신 남자분들, 남편 먼저 보내신 여자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내 인생 이제 끝난 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인 진입 속도예요.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프랑스는 154년 걸렸고 미국은 94년, 우리나라는 단 26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회가 노인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사는 노인 비율도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산다는 게 정말 불행한 걸까요? 나이가 든다는 게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히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노년을 더 즐겁게, 더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는 걸 외로움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나이 드는 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시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한 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당시 65세였던 김철수 씨의 이야기예요. 김철수 씨는 37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하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여행 가고 가끔 회식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어요. 회사가 전부였고 일이 곧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3세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겠네. 하고 싶었던 거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더래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37년 동안 회사 일만 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공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고 할 일도 없고 TV를 켰는데 재미가 없고 골프를 치러 가도 예전 동료들은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한테 자꾸 잔소리 듣고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 나가서 뭐라도 해. 그러면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가족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듣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김철수 씨는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또 뉴스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었어요. 밥 먹고 또 TV 보고 잠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이러다가 정말 병 생겨요.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 교실 한다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김철수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탁구는 무슨, 나이 먹어서 무슨 탁구야. 그런데 아내가 계속 권하니까 귀찮아서라도 한번 가봤어요. 별 기대 없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5세 박영진 씨였어요. 박영진 씨는 탁구 교실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75살이신데도 움직임이 빠르고 공도 잘 받았어요.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거시고 농담도 하시고 웃음소리도 크고. 김철수 씨는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활발할 수가 있나?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자꾸 눈이 갔습니다. 박영진 씨는 매번 밝았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항상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저 박영진 씨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해서요.
그랬더니 박영진 씨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65세 때 퇴직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시죠? 우리나라 남자 노인들 우울증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특히 퇴직 직후가 제일 심각하대요. 평생 일로 정체성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요. 나도 그랬어요. 65세에 퇴직하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근데 68세 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내가 바꿔야 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선택해야 하는구나. 그때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김철수 씨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셨어요? 박영진 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일만 했잖아요.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도 없어지고 목표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지죠. 그래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을 찾지 않는 거예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김철수 씨는 그날부터 박영진 씨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산책부터요. 처음엔 10분만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20분이 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나가고 점심 먹고 유튜브를 보고 오후엔 탁구 교실을 가고 저녁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었어요. 이제 한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시 64세였던 정순자 씨의 이야기예요. 정순자 씨는 62세의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순자 씨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식 둘은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었고 명절 때나 한 번씩 왔어요.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고요. 정순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 차려줄 사람이 없고 빨래할 옷도 많지 않고 청소할 곳도 많지 않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드라마 보고 홈쇼핑 보고 또 드라마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었어요. 혼자 밥 먹고 또 TV 보고 잠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들도 있었지만 만나면 자꾸 남편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 없으니까 힘들지? 혼자 사니까 외롭지?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64세가 됐을 때 정순자 씨는 완전히 우울해져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의미하고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신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요가 교실 한다는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정순자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요가는 무슨? 나이 먹어서 무슨 요가야? 그런데 딸이 계속 권하니까 한번 가봤어요. 별 기대 없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최순희 씨였어요. 최순희 씨는 요가 교실에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72세인데도 동작을 또박또박 따라하시고 쉬는 시간에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거시고 수업 끝나고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저도 처음엔 엄청 힘들었어요 하면서 웃으시는 분이었어요. 정순자 씨는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나이에 저렇게 밝을 수가 있나?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자꾸 눈이 갔습니다.
최순희 씨는 매번 밝았고 사람들을 잘 챙기고 항상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저 최순희 씨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해서요. 그랬더니 최순희 씨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남았을 때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어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특히 우리 같은 여자 노인들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나도 그랬어요. 65세에 남편 보내고 나서 3년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아무도 안 만나고 TV만 봤죠. 근데 68세 때 깨달았어요.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바꿔야겠다. 그때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정순자 씨는 뭔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셨어요? 최순희 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고 자식들도 다 떠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해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산다는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잖아요. 남편 눈치, 시부모 눈치, 자식 눈치.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면 돼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죠. 정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최순희 씨도 예전엔 자기처럼 힘들었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밝게 산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자 씨는 최순희 씨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어요. 깊게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요리 채널도 보고 옛날 트로트도 듣고 가끔은 영어 단어 강의 같은 것도 봤어요. 배우겠다는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듣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요가도 계속 다녔어요. 최순희 씨가 계속 격려해 주셔서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정순자 씨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요가 교실을 가고 점심 먹고 유튜브를 보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고 예전처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뭐 하다 보면 벌써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자유였어요. 이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김철수 씨나 정순자 씨처럼 퇴직 후에 혹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나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하고 외롭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그리고 최순희 씨가 정순자 씨한테 알려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김철수 씨는 70세가 됐고 여전히 밝게 살고 있었어요. 박영진 씨는 80세가 되셨고요. 정순자 씨는 69세가 됐고 최순희 씨는 77세가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탁구 교실에 새로운 남자분이 오셨어요. 66세 이상훈 씨였어요.
첫날부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2년 전에 퇴직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집에만 있었대요. 김철수 씨는 그 모습이 예전 자기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박영진 씨한테 배운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요가 교실에도 새로운 여자분이 오셨어요. 65세 박미숙 씨였어요. 3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대요. 정순자 씨는 그 모습이 예전 자기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순희 씨한테 배운 것들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고 후반부는 타인을 위한 시간이다. 이 말이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젊을 때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내가 쌓은 경험을 나눠주고 내가 배운 걸 전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인생 후반부의 의미예요. 김철수 씨가 이상훈 씨한테 해준 것처럼요. 정순자 씨가 박미숙 씨한테 해준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그리고 최순희 씨가 정순자 씨한테 알려준 그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 7가지는 정말 간단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웃을 일을 일부러 만들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매일 유튜브로 옛날 야구 경기를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던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요.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때 진짜 잘했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옛날 트로트를 들었어요.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들이요. 들으면서 혼자 흥얼거리고 웃었어요. 유튜브든 옛날 사진이든 손주 사진이든 뭐든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하루를 가볍게 만듭니다. 둘째, 배울 거리 하나 만들기입니다. 크게 말고 아주 작게요. 김철수 씨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정순자 씨는 요리 영상을 봤어요. 파스타는 이렇게 맛있게 요리하구나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배움이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재미예요. 몰랐던 걸 알게 되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덜 지루해져요. 셋째, 사람, 뉴스,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알려준 건데요. 뉴스 보다가 화나면 그냥 끄라는 거였어요. 정치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화내봤자 정치는 안 바뀌거든요. 대신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가거나 유튜브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최순희 씨도 정순자 씨한테 말했어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요. 넷째, 비교 대신 관찰하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예전에 친구가 해외여행 다니는 거 보면 부러웠어요. 나는 왜 못 가지? 그런데 박영진 씨가 말했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좋겠다 하고 넘어가세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요. 정순자 씨도 예전엔 친구가 자식한테 용돈 많이 받는다는 얘기 들으면 속상했어요. 그런데 최순희 씨가 말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어요. 비교는 불행을 만들고 관찰은 평온을 만듭니다. 있는 그대로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다섯째, 결과보다 하는 과정을 즐기기입니다. 김철수 씨의 후배인 이상훈 씨는 요즘 낚시를 다녀요. 물고기 잘 잡나요? 아니요. 별로 못 잡아요. 그런데 이상훈 씨는 상관없대요. 나는 낚시하는 그 시간이 좋아. 강가에 앉아서 물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정순자 씨의 후배인 박미숙 씨는 요즘 뜨개질을 배워요. 잘하나요? 아니요. 별로 못해요. 그런데 박미숙 씨는 상관없대요. 나는 뜨개질하는 그 시간이 좋아.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재미있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하는 그 순간이 즐거우면 그게 전부예요. 여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인식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혼자 사는 노인 비율이 세계 1위라고 했죠? 그게 불행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편한 거예요. 이제 남편 눈치, 시부모 눈치, 자식 눈치 안 봐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일곱째,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주기입니다.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제일 강조한 게 이거였어요. 스스로한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괜찮아 하고 말해주세요. 최순희 씨도 정순자 씨한테 말했어요. 평생 남편,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스스로한테 괜찮아, 잘했어 하고 말해주세요. 나이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이 드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자, 이 7가지가 바로 박영진 씨가 김철수 씨한테 그리고 최순희 씨가 정순자 씨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철수 씨와 정순자 씨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한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노인 진입 속도 세계 1위, 혼자 사는 노인 비율 세계 1위라는 현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슬퍼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박영진 씨나 김철수 씨, 최순희 씨나 정순자 씨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 질문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필요한 건 행동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 산책을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쉬워요. 그런데 한 달, 2달 계속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게 습관이 돼요. 하루가 달라지고 1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세요? 그분들한테 다가가세요. 말을 걸어주세요.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좀 나아졌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바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박영진 씨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최순희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더 재미있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가볍게 사세요. 책임감 내려놓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웃고요. 조금이라도 배우고요. 조금이라도 가볍게 사시면 그게 전부예요. 박영진 씨는 지금 82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밝게 살고 계세요. 최순희 씨는 77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밝게 살고 계세요. 김철수 씨는 72세가 됐어요. 여전히 탁구도 치고 산책도 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정순자 씨는 69세가 됐어요. 여전히 요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순환입니다. 한국이 노인 진입 속도 세계 1위, 혼자 사는 노인 비율 세계 1위라는 현실, 이제 두렵지 않으시죠?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해결책을 찾고, 우리가 먼저 다음 세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 드는 게 축복이고 혼자 사는 게 자유라는 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재미있게 사세요.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